SF 장르를 서양권에서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 작품은 다른 일본 만화와는 조금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울트라 히트작인 드래곤볼, 나루토, 원피스 역시 서양권에서 엄청난 인기지만 그만큼 일본 내에서의 인기도 압도적입니다. 상대적 비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원피스의 서양권 인기는 나루토보다 못하죠. 드래곤볼의 무술 코드나 닌자를 다룬 나루토보다도 일본식 개그나 정서가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물론 코브라는 일본에서도 4천만 부가 팔릴 정도의 베스트셀러라는 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코브라는 미국, 유럽에서 탄탄한 팬층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영어 버전의 경우 위저드 매거진에서 올타임 베스트 25 중 하나로 선정되었을 만큼 영향력을 가진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소들이 서양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badass, 바로 badass한 주인공 때문입니다. 졸라 간지, 쿨레 진동하는 나쁜 남자 캐릭터가 바로 코브라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자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007류의 남성 판타지는 트렌드가 지났지만 그의 badass함은 강함을 추구하는 남자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스페이스 코브라를 아파컬처. 꼬맹이 때 다이나믹 콩콩 코믹스로 처음 접했습니다. 당시에는 일본 만화인 줄 모르고 이런 작가가 한국에 있다니 하며 감동하며 봤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상석이란 작가를 존경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권법소년의 전성기 작가도 좋아했는데 나중에 진실을 알고 참 허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78년부터 1984년까지 슈에이샤의 소년점프에서 연재를 했습니다. 18권을 끝으로 완결했으나 86년부터 슈퍼점프에서 새로운 에피소드로 2002년까지 연재하다 작가의 건강 문제로 휴지 후 연재처를 바꿔가며 2006년에 최신 에피소드를 마무리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모나코의 애니 제작사 시부야 프로덕션에서 새로운 에피소드를 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현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선 1990년에 12권의 분량만 소개되었고 2015년에는 풀컬러 킨들판으로 완성된 만화가 출판되었습니다. 저도 해적판으로 접했듯이 코브라는 여러 루트로 이미 미국,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 퍼져 있었습니다. 정보를 얻기 힘들었던 예전에는 그림풍으로 인해 작가가 미국이나 유럽권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경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의 인기가 특히 좋다고 합니다. 그림 스타일뿐 아니라 근육질의 몸, 캐릭터의 성격 자체가 일본보다는 서양권 취향이긴 합니다. 일본 만화 특유의 잘생긴 얼굴이 아닌 개성있는 얼굴과 쿨한 유머 감각은 내 멋대로 해라의 장폴 벨몬도에게 영향을 받고 항상 시가를 물고 있는 이미지는 험브리 보가트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에피소드마다 본드걸 같은 섹시한 미녀들이 등장하는데 등에 문신이 있는 나름 중요한 로얄 세자매의 이름은 실제 배우로부터 따왔다고 합니다. 관련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로얄 세자매의 등 문신을 이용해 보물과 스스로 진화하는 최종 병기를 찾습니다. 서양에서 선호하는 일본 문화 중 하나가 닌자 사무라이인데 이유가 바로 서부국 주인공들의 특징과 닮은 베데스함 때문입니다. 스타워즈에서는 한 솔로가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며 필요하면 폭력을 서슴지 않지만 뚜렷한 가치관을 가진 성격이죠. 배경의 분위기는 스타워즈에 강한 영향을 받았는데 스타워즈 역시 사무라이물의 영향을 받은 것을 보면 문화는 주고받으면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 악으로 등장하는 살라만다라는 캐릭터는 사무라이 투구 다스베이더와 겹치죠. 우주선인 터틀호는 한 솔로의 밀레니엄 팔컨과 마찬가지로 낡아 보이지만 우주에서 가장 빠르다는 설정입니다. 왼손에 숨겨진 사이코건은 지팡이에 검을 숨기고 다니는 검객의 모습과 오버랩 되기도 합니다. 만화 시작은 영화 토탈리콜과 같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잃고 무역회사의 셀러리맨으로 살던 존스는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담배 피네요. 그러나 미래에도 역시 돈이 문제입니다. 그러자 벤이라는 그의 메이드 로봇은 실제 휴가 비용보다 싸게 먹히는 트립 무비 코퍼레이션을 추천합니다. 현실과 똑같은 꿈을 꾸게 해주는 회사죠. 코브라 만화를 먼저 접한 저는 토탈리콜이 따라한 줄 알았는데 유명한 SF 원작이 있었습니다. 이 토탈리콜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재 소리 듣겠네.
존슨은 자신만의 하렘을 가지고 전함의 함장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꿈에서 그는 유명한 해적이 되어 미녀와 사랑도 나누고 적들과 액션을 펼칩니다. 존슨은 해적이 되었던 꿈에 아주 만족합니다만 회사의 직원은 의아해합니다. 프로그램된 꿈은 해적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며 말이죠. 하지만 존슨에겐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존슨은 곧 꿈이 자신의 과거였음을 깨닫습니다. 우주 최고의 현상금이 걸린 해적, 자신의 정체를 알아챈 바이켄이란 해적에게 무의식적으로 사이코건을 내뿜습니다. 멍청한 메이드 로봇인 줄 알았던 벤은 사실 오랜 파트너 아모로이드 레이디였습니다. 그리고 원자 단위로 몸을 변신할 수 있는 적에게 마음의 눈을 통해 사이코건을 발사합니다. 드래곤볼에서의 기 개념과 마찬가지로 정신에너지를 쓴다는 동양적 코드가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부분 역시 인기의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저 사이코건은 정신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곡선으로 휘게 발사할 수도 있고 빠른 속사, 연사가 가능합니다. 이미지를 찾지 못했는데 명장면 중 하나가 전함을 상대로 사이코건을 겨누었을 때입니다. 전함 안에 있던 상대는 당연히 코웃음치지만 사이코건의 위력은 정신력과 비례한다. 지금 나는 최고야 라면서 코브라가 사이코건으로 전함을 부숴버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후 코브라는 자신을 쫓는 은하 페트롤과 해적 길드와 싸우면서 우주에서 액션 활극을 펼쳐갑니다. SF물답게 특이한 적들도 많이 등장하는데 숙적인 크리스탈보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광선총도 통과시켜버리는 평광유리로 된 몸이지만 코브라에게는 콜트 매그넘 리볼버가 있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시그니처 무기입니다. 첨단 무기가 횡행하는 시대에도 한몫 톡톡히 하는 무기죠. 크리스탈보이의 몸에 매그넘으로 흠집을 내고는 저 자세는 뭐죠? 크리스탈보이한테는 사이코건이 안 통하는데. 주먹 발사. 이런 트릭들이 꽤 많아 잔재미가 있습니다. 드디어 리타이어하는 크리스탈보이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물고 있는 시간은 물속에서 숨을 쉬게 해주고 라이터는 순간적으로 화염 방사기의 역할도 가능합니다. 신발 뒤축에 숨겨진 이런 아이템들은 007을 연상시킵니다. 코브라는 남성 판타지 우주의 제임스 본드입니다. 매 에피소드마다 미녀들과 썸을 타는 등의 성적 코드는 사유리라는 파트너가 있으면서 끊임없이 주변 여자에게 껄떡대는 시티헌터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유리에 해당하는 레이디는 고대 화성인의 기술로 만들어진 사이보그로 꽤 강한 전투력을 가졌지만 보통 우주선 터틀홀을 지키는 내조 역할에 충실합니다. 그 밖에 여성 캐릭터들은 사건의 중심이지만 주체적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카우보이 비밥 역시 이 작품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여성의 역할이 점차 커지는 시대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레이디는 내조 충실, 사유리는 질투를 숨기지 않고 폭력 행사, 발렌타인은 말 그대로 사업적 파트너죠. 뭔가 초현실적이면서 섹시함이 느껴집니다. 스타워즈의 레아 공주, 코난 등 남성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작품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영화입니다. 서양권에서 레아 공주는 사춘기 소년들에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코브라에서 중요한 여성 캐릭터 로얄 자매 중 하나인 제인 로얄의 이미지가 여기서 왔습니다. 동명인 프랑스 만화가 원작인데 이후 섹시한 의상의 캐릭터들 원형이라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역캐들의 노출이 심한 의상뿐 아니라 포즈나 표정, 묘하게 섹시한 설정의 외계 여인들. 저는 나중에 바바렐라의 존재를 알고 코브라 작가의 취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이 작품을 두고 페미니즘에서 성상품화라고 엄청 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레이 50가지 그림자 같은 여성 판타지가 있듯 코브라 역시 남성 판타지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계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명칭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야구와 똑같이 상대가 공을 던지면 배트로 치고 달리는데 출루하기 위해서는 몸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미식 축구 룰입니다.
험한 플레이로 선수들이 죽기도 하는 위험한 스포츠인데 설정상 공의 무게가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코브라는 이 공에 숨겨진 어떤 물건을 빼돌려야 하는데 선수로 출전해 스포츠 역사상 벌어진 적이 없는 엄청난 장외 홈런으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작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총몽이죠. 드디어 코브라도 2010년 피라냐의 감독 알렉산더 아야가 코브라의 영화화를 위해 저작권을 취득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2013년 개봉을 목적으로 이런 티저 포스터도 공개되었지만 배우와 예산 마련의 어려움으로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스타워즈를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데 이해는 갑니다. 어설프게 만드느니 차라리 넣는 게 낫겠죠. 2017년에는 대본이 완성되었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투자를 위한 홍보가 아닌가 추측됩니다. 하루빨리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주세기의 외로운 늑대 배데스한 캐릭터 코브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컬처계의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